안녕하십니까, 오성호입니다. 제가 5월 19일 날 일요일 날 충주를 내려갑니다. 충주에서 구성학 강의를 하는데요. 구성학이라는 학문에 혹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지방에 혹시 살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제가 충주 신연수동이라고 합니다. 신연수동에서 11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11시부터. 혹시 관심 있는 분들, 구성학에 관심 있는 분들, 이게 구성학, 이게 점단 위주로 해서요. 점단 위주로 해서 이 사람이 왜 찾아왔는지,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남자가 생긴다 언제 생기는지, 이런 거를 쉽게 알아맞히는 방법인데요. 사주를 몰라도 가능한 게 이 구성학입니다. 굉장히 타로만큼 쉬운 게 구성학인데요. 제가 이 구성학을 7시간, 8시간 만에 점을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논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일요일 날입니다. 요번 주 이제 돌아오는 19일 날, 일요일 날 충주에서 신현수동에서 11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010-2305-5752. 제 이름은 오성호입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충주에서 하는 구성학 강의 신청하시면은 신청 접수가 되겠고요. 5월 16일 날입니다. 3일 남았나요? 이틀 남았나요? 목요일 날인데요. 목요일 날 제가 2시부터 사주 초급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혹시 배워보고 싶은 분들, 제 논법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그 고담학술원에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강남역하고 신논현역하고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10번 출구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신논현역에서 9호선을 타고 오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고담학술원 검색해 보시면 고담학술원은 다 위치가 뜰 거예요. 그래서 고담학술원으로 오셔서 수업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사주 초급 과정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급 과정이 그 통변용이에요. 통변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통변용을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는 혹시라도 사주를 어느 정도 배웠는데 통변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변만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요. 내일은 저희 고담학술원에서 12운성을 특강합니다. 12운성. 그 12운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12개의 흐름을 얘기해요. 좋아질 때, 안 좋아질 때. 그래서 그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리니까요. 일반 시중에서 하는 12운성하고는 저 같은 경우에는 통변 위주로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재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12운성 특강, 이거는 하루예요, 하루. 하루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4시간, 5시간 동안. 근데 이 12운성 특강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만 수업이 가능하고요. 이 사주 초급반은 아예 기초가 없어도 되고요. 뭐 가불명정 뭐 이 정도는 안다 그래도 상담이 안 되시는 분들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근래에 있는 강의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언제예요? 19, 20, 21일 날인가요? 21일 날은 서울에서 구성학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논법에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 고담사주 명리라고 그래가지고요. 결론은 음양이 답이다 해가지고 248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막 이 지방 출장을 나가고 막 이게 60갑자 특강을 하면서부터 제가 막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60갑자 아마 제 유튜브 강의에 보시면 독특한 일주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이 제가 지금까지 역학을 15년, 20년 하면서 터득한 방법을 아주 쉽게 전달을 하고자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이 고담사주 명리라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그냥 이렇게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보면서 쉽게 육식갑자를 터득하는 법을 이 고담사주 명리라는 책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교환식으로 해서 저희 동방대나 여기에서 수업할 때 수업 자료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신 분들 한번 구매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광고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남는데요. 시간이 남아서 그 아까 한 그 개띠궁합을 마저 그냥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 축, 임, 묘, 진, 사. 자, 요렇게 남았죠? 자, 개띠에서 쥐띠를 만나는 겁니다. 개띠에서 쥐띠를 만났을 경우에는요, 이 친구는 쥐라는 친구, 만약에 개띠가 부모인데 쥐띠 자식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 자식은 무조건 머리로 먹고 삽니다.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로 먹고 살 확률이 많고요. 내가 개띠인데 쥐띠의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이 쥐띠 남편은 무조건 육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막 육체적으로 바쁘게 대낮에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로 먹고 사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요, 경향성은 아까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자라고 이번에는 해볼까요? 대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라고 치면, 자, 여기서 보면 4살 터울은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이렇게 서로 합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는 친구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4살 터울이니까 이렇게 4살 터울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향성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산에 가자 그러면은 아 싫어 나는 바다로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내가 드라마 뭐 9번 채널을 본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뭐 11번 채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향성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타치를 하면은 타치를 할수록 굉장히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고요. 이 둘 사이가 굉장히 좋아.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타치를 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둘 사이가 좋다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둘의 사이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개띠라는 거는 인호술이라 그래서 화의 세상을 잘 알고 있는 친구고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물이라는 수라는 기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향성이 완전히 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잠자는 방향성도 완전히 틀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은 이 쥐띠는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 잠자는 방향까지도 완전히 틀린 게 이 개띠와 쥐띠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 사이도요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그냥 한 칸 전이잖아요. 바로 한 칸밖에 안 띄어져 있죠? 근데도 완전히 반대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먼 관계가 이러한 관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지 굉장히 좋은 관계가 개띠가 쥐띠를 만났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개띠가 쥐띠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이 자식은 머리로 먹고 살 확률이 많고요. 자기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세상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이
쥐띠 자식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가 되겠습니다. 개띠가 가장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는 소띠라고 보셔도 돼요. 개띠가 소띠할 때는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당하기 피곤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개띠인데 소띠 자식이 있다고 치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친구예요. 부담스러운 친구. 네? 내 자식인데도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감당하기가 좀 피곤한 존재가 소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띠는 소띠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밑에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나를 밟고 올라올 놈이 되는 거고요. 언젠가는 내 위에, 머리 위에 쓰려고 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게 요 소띠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정에서 이 소띠가, 내가 개띠고 만약에 소띠 자식이 있다. 그러면 얘는 정신세계가 굉장히 남다른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세계가 굉장히 남다른 친구가 소띠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우리 집안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친구, 나를 돌봐줘야 되는 친구, 이렇게 보셔도 돼요. 내가 힘들 때 나보다 한 등급 위이기 때문에 위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보는 경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곤은 하지만 내가 만약에 엄청 힘들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모든 거를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운은 갖고 있는 게 소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녀궁합에서도 이게 만약에 여자야, 소가 남자야, 그러면 남자한테 꼼짝 못하게 돼 있고요. 이쪽이 남자고 이쪽이 여자야.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관계가 개띠가 소띠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이쪽이 이쪽을 맞춰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띠도 자기 고집이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고집이 굉장히 강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 자식이라도 얘를 막 꺾으려고 하는데 얘가 쉽게 꺾이질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게 개띠가 소띠를 만났을 때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띠가 토끼띠를 만났을 때입니다. 개띠가 토끼띠를 만나면요, 아마 개띠인 분들이 토끼날이 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사람을 막 알리고 싶은 시기가 이 토끼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면 해결을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변에서 자꾸 나한테 야 너는 할 수 있잖아, 너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한테 자꾸 의지하는 날이 개띠가 토끼날을 만났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부각되는 날이에요. 부각되는 날. 근데 만약에 개띠가 토끼라는 여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는 굉장히 이뻐 보이고요. 뭐든지 잘못을 해도 다 용서가 되는 띠가 개띠가 토끼를 봤을 때 그래요. 가장 사랑스럽고 이쁜 게 개띠 입장에서 토끼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을 수도 있는 궁합이라고 봐도 되고요. 내가 하여간 이뻐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토끼라고 보셔도 됩니다. 토끼 입장에서는 순순히 맨날 받기만 하는 관계가 토끼 입장에서 개를 봤을 때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내가 개띠인데 토끼 자식이 태어났어. 토끼 자식이. 그러면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요. 이 토끼띠의 자식은 무조건 남들한테 인기를 받는 직업, 인정받는 직업,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가 이 토끼띠 자식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인기하고 관련이 있고요. 남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업군에 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끼는 개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토끼는 개한테 잡혀먹는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토끼는 개를 이길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랑이띠인데요. 호랑이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보면 호랑이띠, 개띠, 말띠는 서로 이렇게 삼각관계로 굉장히 4살 터울로 굉장히 좋은 궁합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려는 기질이 많고요. 서로가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관계가 호랑이띠, 말띠, 개띠 이렇게 3개의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향성이 같다 보니까 좋을 때나 막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흐름상으로 봤을 때 누구 한 명이 이 바닥으로 빠졌을 경우에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바닥으로 갈 때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되는데 붙잡아줄 수 없는 관계가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관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그냥 인간적으로 뭐 내가 만약에 사장이야. 근데 직원을 호랑이띠를 뒀어. 그러면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굉장히 회사를 살리려고 하려는 기질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식이 이 호랑이띠가 태어났어. 그러면은 이 호랑이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시예요, 인시. 인시, 호랑이를 자축인 해가지고 인을 호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시면은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이라고 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가 뜨기 위해서 시작하는 놈이 이 호랑이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띠인데 호랑이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는, 호랑이는 욕이에요. 그래서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지고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이 호랑이라는 기운은 나의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기운이에요. 우리 집의 기운을 상승시키는 기운을 갖고 있는 게 이 호랑이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개띠들이 호랑이띠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요,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태어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슉 올라가는 기운을 가졌을 겁니다. 애가 태어났더니 너무 일이 잘 돼. 막 이런 기운 있잖아요. 그런 기운이 태동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개띠인데 호랑이띠 직원을 뒀어. 그러면은 회사의 기운, 우리 직장의 기운이 막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올라가는 기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호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랑이띠가 용띠를 만났을 때죠. 거꾸로 막 이상하게 나갔네요. 호랑이가 용을 만났어요. 호랑이가 용을 만난 거는요, 여기 호랑이가, 아니 여기죠, 개가, 멍멍이는 시간상으로 여기가 5시거든요. 5시가 정오에 데이트 그랬죠. 그러면 이게 2시, 4시, 6시, 8시잖아요. 그럼 오후 8시, 늦은 저녁 8시를 가리키고요. 진시는 우리가 아침에 진지 드셨어요 그러죠. 그래서 아침 8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8시랑 아침 8시랑 이렇게 완전히 반대 기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띠와 용띠는 완전히 경향성이 완전히 365도 완전히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180도 완전히 틀려요. 얘가 아까 그랬죠. 얘는 굉장히 보수적이라 그랬죠. 지키고자 하는 친구라 그러면 이 용은 완전히 벌어지는 친구예요. 이렇게 완전히 벌어지는 친구예요. 진월이 되면은 모든 꽃들이 막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키는 힘이고 얘는 벌리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향성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게 이 개와 용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펼쳐내고, 얘는 지키는 힘이 굉장히 많고 얘는 영업하는 힘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 관계는 아까 이런 뭐 개띠가 쥐띠를 만나고 요런 거에 완전히 반대 그룹의 대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가 타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이 두 개의, 이게 완전히 모범 답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가 각자를 타치하지 않으면
각자 최정상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개띠가 용띠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띠 입장에서 용띠가 너무 안쓰러워 보일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가 둘 중에 한 명이 못 나가. 가장 이렇게 바닥에 있어. 그럼 가장 애처롭게 바라보는 관계가 개와 용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뭔가 도와주고 싶고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못 준다면 정신적으로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고요. 나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가는 것보다 내가 개띠인데 용띠랑 결혼을 하면 우리 집이 잘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안 보이게 음덕을 논하거든요. 내가 용띠 와이프를 뒀어. 그러면 이쪽이 잘 되는 거고요. 상대방의 하여간 상대방의 부모님들이 더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음덕을 논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 개띠와 용띠의 관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띠에서 뱀띠를 봤을 때입니다. 자, 개띠의 입장에서 뱀을 보면요. 원래 여기서 보면 호랑이는, 아니, 멍멍이는 말하고 이렇게 짝을 짓거든요. 그죠?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짝을 짓는데, 이 멍멍이는 요 말하고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호랑이랑 이렇게 4살 터울이 좋은 건데, 이 뱀이라는 친구는 여기 한 칸 전에 있는 친구예요. 근데 사오미를 우리가 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화인지 알았는데 내가 나랑 짝짓고 있는 오인지 알았는데 옆에 놈인 거예요. 한 칸 옆에 거. 그래서 나는 같은 빨간색 옷을 입었길래 우리 부인인지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부인이 딱 뒤돌아봤더니 뒷모습은 똑같았는데 뒤돌아봤더니 우리 부인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우리 부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게 되는 게 이게 망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부인이 뒷모습을 보고 우리 부인인 줄 알았는데 앞을 딱 봤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망신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창피함을 당한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이 망신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망신이라는 거는 내가 쪽팔리지만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멍멍이가 어느 친구한테 쪽팔린 짓을 하겠어요. 그죠? 아무한테도 쪽팔린 짓을 안 하거든요. 근데 누구한테만 한다? 이 뱀한테만 창피함을 무릅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른 뭐 돼지띠,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얘네들한테는 내 속마음, 쪽팔리는 말을 안 하는데 이 뱀띠에 할 때만큼은 내가 그냥 쪽팔려도 할 수 있는 관계가 이 뱀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망신은 안 좋게 쓰이면은 내가 망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좋게 쓴다 그러면은 이 망이라는 게 내가 남들한테 망신, 내 몸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급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런 것도 내가 다 드러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기에는 오히려 남들 눈에 내가 막 드러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많이 하는 게 이 망신의 그룹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띠는 절대 이 뱀을 이기지는 못해요. 나보다 한 등급이니까 내가 쪽팔려도 내가 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은 스럽지만 내가 가까이 가기에는 이 뱀만큼 쉬운 존재가 없다라고 보셔서요. 가까이 근거리에서의 소망하는 거는 이 뱀이 다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게 개띠가 뱀띠를 봤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개띠인데
우리 자식이 뱀띠야. 그러면 망측스럽지만 우리 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자식이 이 뱀띠 자식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뱀띠가 태어나면 이 뱀띠는 우리 집안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사는 친구가 이 뱀띠 자식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개띠가 뱀띠를 보면 그런 만신일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띠 궁합도 아까 제가 이런 광고를 하는 바람에 그냥 뒤에 것까지 그냥 다 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